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3일 맞이해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 맞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3일 금요일인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또 노래 도전도 몇 곡 했는데 여러분께 지금 노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협상 영어 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이종선 소장 지식산업센터 유튜브나 그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작년도 6월 달에 우리 훌륭한 변호사님께서 법리 검토를 석 달을 하시고 나서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그런 식으로 그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것처럼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칼럼을 쓰고 시작했고 또 많은 요즘의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올해 2024년 1월 달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뭐 다 프로필이 공개됐지만 국제협상 전략 영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그 다음에 연애와 협상, 그 다음에 국제행사 영어 4권의 책을 저술을 했고 공무원, 기업체, 대학교 등 또 중고등학교도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가서 특강도 하고 협상과 영어 전문 강의도 했던 사람으로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뭐 10%만 가지면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계속 언론은 보도가 됐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법에 나와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는데 마치 그것을 여러 가지 그 법리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좋은 판례도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나 상가처럼 그걸 사가지고 월세를 놓는 빌딩이 아닙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옛날에는 공장입니다. 공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변한 거죠. 그래서 법률에 특별법입니다.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들도 이런 법이 있나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법리 해석을 잘 못하고. 그래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분양을 하여야 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업으로 절대로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사하고 분양 대행사들이 어떻게 심지어 길을 가는 20살 노인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하면 도움 된다 해가지고 사기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뭐 계약금 치르고 뭐 부가세 돌려줄게 그래 뭐 깨알 같은 글씨에 사인하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은 뭐 정보통신업, 경영 컨설팅, 시각 디자인 뭐 이런 그 과학기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게. 그 대출도 뭐냐면 이제 보니까 사인을 했는데 대출금이 시행사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시행사도 이자도 내고 뭐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은 뭡니까? 공장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르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이게 터졌죠. 계속 터졌어요, 뉴스에. 근데 2024년 1월 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에 의거해서 KBS, MBC 등 수많은 언론기관에서 터졌죠. 어딘지 저는 어느 지식산업센터인지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냐면 군포라고 그래요. 군포에 있는 지식산업 별로 크지 않은 데인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지식산업센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져오는 서류가 뭐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얼마 정도 되고 뭐 대출이 얼마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미 이 위장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임대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적발을 했어요. 그 적발률이 얼마냐면 92%가 다 적발돼서 나갔죠. 그리고 8%만 실수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그 메모드급으로 진 것도 실수요자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월세 받으라고 뭐 견적서가 뭐가 있냐면 이거 사면 뭐 막 뻥도 엄청 쳤어요. 보증금이 얼마 들어오고 월 임대료가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니까 이자를 내고도 얼마 남는다 이런 식으로 딱 견적서를 발행해가지고 막 사인시키고 계약금만 받으면 무조건 낸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부정이 일어나서 가지고 또다시 2024년 올해죠. 1월 30일 날 MBC PD수첩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잘못해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고 위장사업자 등록증도 나오고 복층 불법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MBC PD수첩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청 보도자료가 터지고 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금을 안 치러요. 듣기로는 어디는 한 10%? 15%밖에 안 되고 20%, 30%, 40%.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가 이 돈을 받아도 이거 지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자들이 이제 그 잔금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는 무이자가 아니죠. 시행사에서 지들이 대출받은 것에 이자를 준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는 이자 내라 뭐 날라오는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자를 안 내면 그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신용불량 뭐 압박을 하죠. 근데 신용불량이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채가 날아가는 게 무섭습니까? 잔금 받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재료권적으로 여러분들의 빚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은행은 반드시 시행사하고 신탁사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대출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인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행사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시행사가 보증을 서요. 그래서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은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게 나중에 담보 물건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시행사는 막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 이거 잔금 안 치르면 잔금 치르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막 잔금을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협박하냐면 대의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요즘에. 심지어 어느 지식산업센터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지원비 얼마 1,100만 원을 준다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어요. 그 40채 겨우 잔금 치렀는데 40% 한 몇 억이 없어가지고 대의 변제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채당 여러분들 계약금이 걸려있지만 대행사는 만약에 2억짜리 물건이다. 그럼 최소한 대출금이 1억 되잖아요. 50%. 10%는 계약금 본인이 냈고. 그러면 1억인데 10채만 해도 10억을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도 샀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만, 그거는 조그만 데예요. 막 4억, 5억, 6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만 대의변제 하려도 10억, 20억이 들어가요. 그 돈이 없어요. 그리고서 대의변제를 하고서 그 계약자가 만약에 아파트나 부동산 물건이 없으면 뭐 어떡합니까? 부동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압류시키겠죠. 가압류시키고 나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이 몇 년? 소송을 해서 대법까지 몇 년이 가요. 그거 10채, 20채만 해도 그거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못해. 몇백 채,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일부 어떤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시중은행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지식산업센터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해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창구에서 상담하면 아예 대출이 안 되거나 25% 30%밖에 안 되거나 많이 해야 절반 40%밖에 안 돼요. 담보를 요청을 해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당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가서 저 실수요자인데 대출해 주세요. 80% 해주세요. 이거 거짓말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법에 걸리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금을 안 치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연락이 오면 자료도 주고 확인을 하죠. 만나가지고 전화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짜 사업자 지식산업 시행사 끈앞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계약서도 보고 신분증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 피해자라면 제가 돕는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은행에 훌륭한 변호사한테 가서 내용증명 한 통만 쓰래도 지식산업자 수준의 내용증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듭니다. 근데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언론에서 터질 거고 많이 노력할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실의 민원, 산업통상부의 민원, 국회 민원, 정당의 민원, 그 사회단체, 언론기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많은 우리가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사가 잘못된 걸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직원이나 대표들이 막 전화 오면 뭐라고 어디서 그냥 문자가 왔어요. 자기들이 대의변제도 안 하고 그 가압류하니까 그건 뭐예요? 변호사님한테 알아봤더니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고소하십시오. 대의변제도 안 하고 내가 너네들 당신 이제 가압류 시킬 테니까 돈 내놔. 그거 뭡니까? 협박죄입니다. 협박죄. 아주 이런 수준 낮은 제가 이종선이라는 사람 그 사회활동에 분야에서 아주 참 그 방송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맞싸워야 되고 맞싸워가지고 반드시 단체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는 지금 입주지원비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분양 그 잔금 안 치르는 사람도 적이 되는 거고 잔금 치르는 사람들이 왜 좀 쳤냐면 내가 이거 당신 잔금 치면 입주지원비 얼마 줄 테니까 그거 보태가지고 그것도 만약 복층인데 복층 꿈이라고 했는데 복층이 뭐다? 지식산업센터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막 현수막도 붙고 공문도 날라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안 들겠네 해가지고 했는데 2달째 입주지원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잔금 치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입주지원비 안 줬다고 모여가지고 단체로 형사 고소부터 하십시오. 사기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소하시고 힘내시고 지식산업센터는 첫째 복층이라고 얘기한 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반인에게 임대업을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사기 분양입니다. 그리고 초치기 한 대도 있어요. 사전 청약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불법적인 요소 검토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때가 되면 시간이 이거 돈을 안 내면 5년 10년 가도 될지 몰라요. 그 안에 시행사가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하면 은행하고 여러분 왜 우리도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 형식적으로 뭐가 돼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새 은행이 다 가져가지 못해요. 협상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가 금융감독원에 사기분양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금융감독원이 지금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 사기꾼들과 맞서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사기분양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뭐 경찰 검찰에 금융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께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가 노래를 2015년도에 우연히 수많은 가수를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다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1000곡을 훌쩍 넘고 오늘 1045번째까지 노래를 했는데 제가 1000곡을 부르면서 그래도 어려웠던 노래가 4곡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곡이 그 남자 가수 노래는 딱 한 곡이 어려웠어요.
정주고 내가 오네. 뭐 좀 어려운 거 있지만 대부분 좀 한 번, 두 번, 세 번만 연습하면 거의 7, 80%다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새 한 마리 하춘아 가수, 비에 젖은 여인 이미자 가수, 그 다음에 간다고 잊을 수 있는 김부자 가수인데 제가 노래방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정주고 내가 오네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앵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참 삼수한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 번만에 음이 잡혀가지고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리퍼스 가수의 노래 정주고 내가 오네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컬러도 썼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다는 가수들이 심지어 여자 가수들도 이 노래를 음이 안 돼가지고 꺾고 어떤 가수는 내가 피치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도 다른 잘 부르는데 참 저 정도 수준으로 불렀다면 낙제다. 노래 정말 못한다 해서 이게 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렵긴 어렵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피해자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구속을 시키고 여러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똑바로 세우고 저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정주고 내가 우네, 지식산업센터 사고 내가 우네가 아니라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구속시키고 내가 웃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용기를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